코스피 4천 붕괴는요, 이재명과 트럼프의 관세 인하 성과라는 발표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는 방증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25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천선 밑으로 급락했고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그런데 민주당이요, 4천 이하로 붕괴됐다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코스피가 지지율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재명이죠. 잿더리라도 던진 것인지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진핑은요, 곰돌이푸가 자신의 외모와 체형이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풍자할 때 자주 사용되니까요, 소셜미디어에서 푸와 관련된 콘텐츠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당대회 앞두고서는요, 이 검색 자체를 아예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2018년 10월에 개봉됐던 곰돌이푸 다시 만나 행복해 라는 이 영화는요, 아예 중국에서는 상영 불허가 떨어졌었죠. 이거 사진 한번 보면 재밌는데요. 트럼프 1기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트위터에 이 풍선을 들고 낙하하는 곰돌이푸 그림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때가 뭐냐면 미국 영공에 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됐던 날입니다. 정찰 풍선과 시진핑의 캐릭터를 풍자하는 이 사진을 폼페이오가 올렸었죠. 그때 2023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막 조회수가요 268만 회 그리고 6,000번의 리트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의 붕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이재명 정부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중국 공산당 따라쟁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붕괴는요, 뭐 이재명의 영향이죠. 100%.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제 정체가 들통나기 시작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관세 협상이라는 이름에 덫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데요. 7월에 이어서 또 다른 경제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이거 들여다보면요, 이건 협정 아닙니다. 굴욕의 계약서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한미 관세 협상이요, 사실상 경제적 항복 문서였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라고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세가 0이었던 우리 한미 FTA가 박살이 나고요, 25%에서 15%로 떨어뜨렸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0에서 15% 뛴 겁니다. 자, 실제로는 미국이요, 한국의 투자 이행 여부를 근거로 언제든지 관세를 되돌릴 수 있는 페널티 조항을 포함시켰다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요, 관세 인하 시점 등 여러 쟁점을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 다시 또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번 해에 가능할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협상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요, 정상회담 직후에 관세 인하 성과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문서 팩트시트 발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 기사에 따르면요, 양국은 관세 안보 분야를 포함한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MOU를 각각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요, 대중들 앞에서 큰 차이가 없다, 국익을 위한 협상의 결과다라는 문구로 포장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냐? 안보 분야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거죠. 가장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고 우리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보가 뒤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투자 이행을 담보로 한국이 조건부 인하를 받아들이는 구조가 드러난 겁니다. 자, 한국 측은요, 자동차를 제외한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반면 미국은 관보 개제, 그러니까 공식 발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라서 양국이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언론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트럼프가 이재명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신뢰가 전혀 바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적도
것도 없는데 니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암살을 공유했다,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 라고 마구마구 떠들었는데 그렇게 막 거짓말도 강크게 하는데, 그리고 7월에도 이 관세 가지고 장난 좀 쳤잖아. 두 번은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발표하고 계약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또 있죠. 이재명 너 기어 들어와, 다시 미국으로 기어 들어와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안 가겠죠. 그렇게 미국 가서 쪽을 2번이나 당했는데 또 가겠습니까? 무서워서 안 갈 겁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히 협상 미비나 발표 지연이 아닌 겁니다. 한국이요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피협상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요 국민들은 물어야 하는 거죠. 관세 인하라는 말에 속았던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리 산업과 민생을 위한 결과였나? 아니면 정권 이미지용 이벤트였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본인의 재판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재명 재판 재개, 현지가 누구냐, 현지야 보고 싶다 등등등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국내 여론용 쇼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국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챙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관세 인하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돈을 더 내야 하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숨겨진 구조,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칠 부담의 본질, 그리고 이번 사안을 통해 가지고요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이미지 통치와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는 우파 플랫폼을 강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김영윤 TV는요 뉴미디어 시대 대한민국 우파 유튜브 환경 안정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관세 인하의 이면에는 더 큰 경제의 종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겨진 페널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았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니들도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긴 것이냐 라고 묻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한미동맹 관계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 조항이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나카이치 사나이 총리하고 이런 페널티 있습니까? 이건 뭐 각서 쓰자 뭐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페널티 조항을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투자 불이행 시 관세가 다시 복원된다 라는 게 이 페널티 조항입니다. 3세판도 있는데요. 이재명 니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 번입니다.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협상 후속 문서인 팩트시트 발표를 두고 있지만 안보 분야 이견 때문에 일정이 지연 중이다. 그 문서에는 한국이 일정 수준의 투자 금액을 제때 납입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조건이 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웃기죠? 이거는요 사실상 한국의 자주적 협상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 통제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사인하기 전부터 구윤 처리가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10월 30일이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요.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냐. 연간 200억 달러로 정한 대미투자 상한을 초기에 다 못 채울 거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 언론 다 챙겨보고 있는 상황이죠. 국무위원이 돼가지고 약속을 자신 있게 해놓고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가지고 이 분납으로 납입하게 되는 거 이게 대단한 성과다 이래놓고서는 돌아서자마자 바로 200억 달러 그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구윤철은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안 될 일. 연간 200억 달러씩 대비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안 될 일이다라는 걸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에펙에 맞춰가지고 관세 협상 타결, 극적인 발표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약속한 거죠. 또 사기친 겁니다. 바로 부작용 나오는데요. 자,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서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작 재원으로 활용될 외환 자산 운용 수익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관세 15% 꼴값하고 있죠. 25%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마저도요, 법적 적립의 의무가 있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습니다. 자, 금융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죠. 대한민국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런 가운데 운영 수익에만 기대 가지고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막대한 국채 발행을 떠안게 된다라는 겁니다. 뉴시스 단독으로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미국 투자 200억 달러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외환 운영 60억 달러에 불과하다. 난리 난 거죠. 약속한 200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다라고 합니다. 빵꾸가 나도 135억 달러가 빵꾸가 났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빚내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빚이 떠안겨진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재명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 가구당 200만 원을 뿌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생각도 없이 마구마구 씹어리는 수준입니다. 돈 찍어내면 그냥 국가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얄팍한 경제 상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지난해 외환 자산 운영 수익이요 12조 8천억 원입니다. 이 돈을 지난해 예산 편성 기준 환율 1380원으로 환산해 봤을 때 92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친 환율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것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금액은 더 떨어지겠죠. 이 외화자산 운영수익 12조 8천억 원을요. 오늘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요. 85억 9천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편성 기준으로 92억 7천만 달러였는데 대한민국 환율 때문에 떨어졌죠. 이거는 뭐냐? 정부가 설정한 연간 대미 투자 목표액 200억 달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요. 운영수익을요. 오롯이 대미 투자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법상 이 외환자산 운영 수익을요 30%는 무조건 잠궈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적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외환시장 불안 등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대비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미 투자금 200억에서 사실 가능한 금액은 훅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나마 12조 8천억 원도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때 운영 수익 많이 회복해가지고 3년 동안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젠 더 떨어지겠죠. 이재명 정부에서 이 외화 운영 수익 안 될 겁니다. 환율 방어로 쓴 금액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투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선택지는 뭐냐? 부채를 늘리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연 투자금 200억 달러 중에 50억 달러는 조만간 조성될 대미 투자 기금을 통해서 채권을 찍어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 채권은 또 누가 살까? 제 생각엔 100% 시진핑이 걷어갈 것 같은데요. 채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중국이요 1대1로 사업의 국가들에게 그래 왔듯 국가 전체를 흔들겠죠. 자, 2016년경에 사드 가지고 난리를 부렸을 때 그때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부상한 바가 있습니다. 1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채권을 가졌었는데요.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 돈에 대한민국이 많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요.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하겠죠. 그럼 김현지라도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쳐 닫고 그냥 대한민국 돈 퍼주고 국채 발행하고 중국의 아가리에 들어가고 국민들은 무슨 죄냐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의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는요.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보는 뒤로 하고요. 관세만 먼저 이렇게 막 펼쳐놓고 뒷수습 못하고 국민들에게 짐만 씌우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국민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고의적 은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발표만 급급하게 내놓고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다, 전작권 환수다 라는 자극적인 워딩만 앞세우면서 진짜 안보, 투자, 기술 이전 등의 핵심 의제는 또 뒤로 미뤘습니다. 자, 핵세스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승인을 했다.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진실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과 미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 안보 분야를 포괄한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각각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말은 공개된 문서 없이 관세의 성과를 홍보하는 정권 이미지용 외교 쇼에 가까운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정부는 발표만으로 협상 성공을 선포한 거죠. 관세 인하가 아니라 조건부 인하, 한국판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요, 한국판 플라자 합의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방식에서도요, 미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되 추가 인하는 후속 평가에 따라 결정. 미국 측 입장입니다. 이것은요, 미국이 관세 인하의 최종 결정권을 보유했고 한국의 이행 여부, 그러니까 투자 규모, 조선 협력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언제든지 무역에 대한 조건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확보한 겁니다. 한국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요, 관세 인하라는 당근을 받았습니다만 불안정한 조건부 상태에 놓인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1985년에 미국과 맺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은 3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 경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일본의 엔화 가치 급등 허용 이후에 1986년 이후에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 개방의 압력도 있었고 반덤핑 제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환율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은요, 일본에게 계속 시장 개방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명분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역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 압력 해소를 위해 가지고 내수 확대 정책,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를 펼치다가 자산 버블이 초래가 됐고요. 이게 장기 불황으로 잃어버린 30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플라자 합의는요, 직접적으로 관세 조항은 아니었지만 일본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엔화 가치 급등을 용인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결과가 일본의 기업 수출 경쟁력 악화를 가져온 거죠. 이번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입니다. 토탈 3,500억 달러입니다. 이것을 약속한 거는요, 과거에 일본이 겪었던 미국의 경제적 요구 수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러한 양보의 대가로 얻어낸 관세 인하 구조가요, 미국에게 한국의 경제적 약점을 갖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압력을 통해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죠. 향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압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재명이까지 보태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는 매우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유사점은요, 관세 인하라는 긍정적인 결과 뒤에 숨겨진 미국 중심의 조건부 합의,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부담,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경제 통제를 받는 장기적인 무역 압력 경로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경제 종속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한미 협상으로 자산 가격 버블, 외화, 유출의 위기를 또다시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7년에요, IMF 사태는요, 대기업의 부실 경영과 외채 누적이다라는 결과로 온 겁니다. 기업 차원의 위기였다라면요,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은요, 약속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외화 반출이 있죠. 국가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가 재정과 외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부채를 지운 격입니다. 과거에는요, 기업의 구조조정 후에 경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요, 이번에는요, 국가의 핵심 방어선인 외화 보유액을 스스로 소진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재정 압박을 자초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데미지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리스크가요, 100일도 안 돼서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 150일 지나니까요, 직접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4천 붕괴, 이거는 그냥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제 시동 걸린 겁니다. 한미 협상 발표 직후에 한국 증시는요, 외국인 자금 이탈 징후가 나타났고요, 원화 약세가 심화됐습니다. 1,500선 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많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코스피 4천 붕괴는요, 이재명과 트럼프의 관세 인하 성과라는 발표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는 방증입니다. 경제 중심이 국민의 실질 소득이 아니라 정권의 이미지로 이동했을 때 실제 삶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이제 관세 쇼가 끝났습니다.
관세 인하다라고 이재명 정부가 발표했지만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지고 있죠. 사기다라고 말이죠. 이거의 관세 협상이요. 진정한 국익을 지킨 성과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정치 생존을 위한 외교쇼였다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조항을 삽입했고요. 한국은 이 협상에서 주권과 자유를 담보로 내줬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봐야 할 건 뭐냐? 이 관세 퍼센트, 몇 퍼센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낸 실질적인 차이다라는 거죠. 관세를 깎았다라더니 결국은 나라를 팔아치운 겁니다. 이완용 제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요. 이제 쇼를 넘어서 자해행위입니다. 156일째 외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살 길은요. 이재명 탄핵만이 답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